안녕하세요. 오은택 전문가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라이언님이 아주 좋은 질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 다소 쉬우면서도 어려운 관점으로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포스코 케미칼 40조 전년 매출 대비 무려 2011%? 20배가 넘는 수치를 한 번에 계약, 10년 정도 장기 계약이긴 한데 어마어마한 수치. 그래서 이게 이런 수주 계약이 삼성 SDI 향, 뭐 소재나 부품 관련 종목에도 온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빠르게 여러 가지는 확인 못했는데 일단 2차전지 소재 부품도 차트로만 공략 가능한 종목, 그리고 이게 뭐 TSI나 동국 RNS, 삼지전자, 피롭틱스, 하나기술, PNT, 삼진LNG, TCS 스틸, 신흥 SC, 상신 EDP, 유니테크노까지 삼성 SDI 발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던 회사 차트를 이따가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 관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거는 명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전에도 그랬지만 역대급 실적 수주 계약이 나온 이후에도 그게 상승 탄력이 돼서 우상향하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렇게 뭐 역대급 수주 계약이 나오고, 물론 지금 시외에서는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엠텍 시외 상한가 갖고,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 6%대, 포스코 스틸리온 6%대, 포스코 그룹주가 대부분 시외에서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장기 계약을 따내면서 어느 정도 매출 실적 확보된 건 맞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 곁다리 얘기긴 한데, 이거 오주동 방송 초반에 초창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소 오랫동안 회계사랑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뚫어지게 보면서 그거에 약간 선입견이 있어서 주식 투자할 때도 처음에 가장 크게 봤던 게 실적이었다고. 무조건 실적 좋은 기업으로만 선별을 했었고, 어떻게 꼼꼼히 봤냐면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뭐 증권사 예상치가 3분기에 더 안 좋은, 뭐 그런 분기마다 만약에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걸 아예 배제시키고, 그런 식으로 그만큼 실적을 최우선에 두고 투자를 한 때가 있었어요. 주린이 시절에.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죠. 우리나라 주식은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실제 주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뭔가가 있다. 그걸 알아내서 제가 이제 기법도 소개를 해드린 거고, 제가 톡방에서도 8월, 9월 유지되고 있는 거, 9월은 아직 아니구나. 89%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 지금 같이 방에 오래 계신 분들, 3개월 정도 계신 분들은 보고 계실 거예요. 저 없는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보시면 8월, 9월 가 있을 거예요. 8월은 이미 가 있고, 5% 기준으로 잡아서 8월 이상 나오고, 3%로 잡으면 9월 이상 나오고. 어쨌든 이거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이거 포스코 케미칼이죠. 역대급 수주 40조, 전년 매출액 대비 무려 2011%, 삼성 SDI 향으로 양극재 수주 계약이 나왔는데, 이게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온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도 해소 국면에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P를 낮추면서 Q를 올리는 전략, 치킨 게임 어느 정도 그게 시장에 먹히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가의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파동이 컸던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조금 큰 폭으로 나왔는데, 시총 상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차전지 섹터에서 이게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조심스러워요, 좀. 왜냐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만 조금 염려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전 최대한 뭐 알려드리고 뭔가 공유해드리고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제가 일정 현금 비중 확보해 두시라 얘기한 것에는 오늘 이런 흐름, 신이 아닌 이상 뭐 100% 이제 확신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왜냐면 11월 중순에 2500 라인 돌파 모색하다가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12월 초에도 한 번 또 그랬고, 이번에 이제 2500 라인 전 거래일에서 못 뚫고 안착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 보고, 미국장 흐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거와 조금 커플링 현상 보이면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 비중을 이날 말씀드린 거예요. 전 거래일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음봉 마감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덜 낙폭이
있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전고점 부근 이때죠.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말 나온 김에 HDS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0선 마감했고 1.35%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5% 738선 마감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이거 외국 수급 1월 효과 말씀드리면서 1월 효과의 꼴 외국인 효과로 보면 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세에 있었고 6조 8천억 정도 전 거래일까지 매수세 보였는데 코스피만 놓고 보면 오늘 다행인 건 장 중에도 양시장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000억 미만이었어요. 양시장 모두. 근데 장 후반 들어서 이렇게 순매수세로 전환했죠. 소폭이지만.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매도세가 줄었네요. 순매수. 매도세가 좀 컸었는데 장 중에는 그거 많이 낙폭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시외 미지수 선물 좀 빠지는 부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수급만 놓고 보면 장 중에 보였던 모습보다는 조금 긍정적인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릴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주도화, 기관 주도한, 기관 장세든 외국인 장세, 지금까지 외국인 장세였고 기관 장세든 외국인 장세보다 이렇게 개인이 양시장 순매수세 보이면서 물론 지수 방어에는 실패를 했지만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니까 개인들 외국인이나 기관이 순매수세 보이는 시장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수급이에요. 이거는 개인들이 양시장 산다는 거는. 그리고 이 부분 또 언급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톡방에 그거 이제 곱버스라고 알고 계시는 코덱스 200 선물 EX 그거 혹시 매수하신 분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연휴 때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그 관련 기사가 계속 뜨는 거예요. 개인들은 시총상의 대형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팔고 어느 정도의 반등이 있어서 그랬겠죠. 팔고 그 곱버스를 매수한다. 매수 상위가 곱버스였고 제가 말씀드렸나? 지난번에 또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지인 친구 중에 나름 주식을 오래 한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딱 그 정도? 코로나 그 유동성 장세 20년 3월 이후에 유동성으로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수익 본 친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실력으로 한 것이죠. 그때 저한테 했던 말 그냥 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곱버스 가격 그때 당시에 가격도 기억나요. 5,000원에서 5,25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는 무조건 집문서를 팔아서라도 이런 표현을 진짜 했어요. 집문서를 팔아서라도 5,000원이면 매수를 해야 된다. 잘 모른다는 것이죠. 시장을 볼 줄도 모르고 곱버스의 개념. 곱버스는 장기 투자하는 상품 아니에요. 중장기 투자하는 상품 아니에요. 단타는 가능해요. 단타적 접근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고 수수료도 높고 한데 왜 그거를 자꾸 물론 하방에 베팅 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연말에 대부분의 증권사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상저하고 관점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구도 예상 못했을걸요. 1월에 외국인이 거의 7조 원 가까이 순매수세 거래소 시장 7조 원을 살지? 아니 그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을 보면서 관점은 변화될 수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왜냐면 기사의 타이틀 자체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증권사 말만 믿고 이런 타이틀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 곱버스 매수했더니 이러면서 그런 타이틀이 났길래 물론 그게 좀 자극적인 타이틀이긴 했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시장 전망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곱버스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 효율적 시장 아닙니다. 공매도도 그렇고 제 관점이긴 한데 예측대로 흘러가는 경우보다 예측 불가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기억하세요.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시장이다. 예측이 맞는 거는 한두 번에 불과하고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더 많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차트 분석이든 수급 분석이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곱버스 혹시나 대형주 원래 들고 계시던 대형주 매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방에는
안 계셨길 바라면서 아까 여쭤본 거였어요. 톡방에서. 또 그런 분들이 매수를 하셔놓고 뭔가 이제 지수가 오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개인들의 매수세, 양시장 매수세가 물론 다른 개인이겠지만, 물론 개인 투자를 묶여 있지만 서로 다 각기 다른 개인이겠죠. 근데 코퍼스를 매수하신 분들도 그거를 뭐 진득하니 뭔가 이렇게 매수하셔서 상저하고에 베팅을 하셨고, 뭔가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 시장 하방에 베팅을 하셨으면 그거를 강단 있게 뭔가 좀 심지 굳게 그거를 끌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손실폭 확대되면 손절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그리고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냥 일반 개별 종목으로 내시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예측보단 대응. 아무튼 저는 이제 살짝 조마조마했던 거는 그 현금 비중 확보 말씀드렸던 연휴에는 11월부터 12월 지금 세 번째 2,500선 도전했는데 돌파 안착하지 못했고 맞고 떨어졌고, 그런 부분과 어느 정도 이제 눌림과 기간 조정이 이때 올지 모르겠어요. 이건 예측할 수 없어요. 미국 시장 흐름 오늘 금일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당연히 봐야겠고, 근데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 장중보다 물론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 개인 매수세 위주로 있던 장이라서 그나마 다행인 건 장 후반에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세 돌아섰고 선물 순매도세 그 매도세를 많이 줄였다,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그 부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도 1230원 하향 이탈했더라고요. 이것도 긍정적인데, 이거 분명히 제가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머지않아 이런 기사가 뜰 거예요. 원래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이제 원화 달러 강세, 강달러일 때 수출이 잘 되는 여건, 교역 조건도 그렇고 수출이 잘 되는 여건이고, 예전에 그 IMF 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을 때 오히려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됐었고,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0원 아래로 내려왔고 머지않아 수출 관련돼서 무역수지 적자 관련돼서 또 뭐 연속적으로 적자는 지속되고 있지만 그 폭이 커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게 다 이제 우리 상장사 수출 매출 비중 큰 상장사 위주로 하방 압력 이슈로 해서 또 그게 명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경기 침체도 남아 있고,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게 역실적 장세 동일한 맥락이긴 한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의 수급에는 긍정적이지만 중심만 놓고 보면 무역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이게 또 기사가 돼서 뭐 그런 걸 기사가 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오늘 AI 관련주, AI가 지금 스치면 가요. 스치면 계속 이제 가격 부담 있는 상태라고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셀버스 AI도 그렇고 적게 먹은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우리 포트에는 자랑스럽게도 다행히도 지금 이번 1월 시장에서 로봇이나 AI 포트에 안 담겨 있었으면 정말 소외가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있었다. SBB 테크로 극적인 반전에 마이너스 거의 30 가까이 됐다가 플러스 30 전환했고, 그리고 최근 이 종목이죠. 브레인즈 컴퍼니 10,000원 넘었어요. 제가 수익 본 거 보여드려야겠다. 손실권 종목 세 종목이죠. 유의미한 수익권 없이 떨어진 종목 JC케미칼, HJ중공업, 팜스토리. 그 이외에 최소 3%예요. 최소 3%. 여기서 이제 대응 못 하셔가지고 저 아직 그거 못 팔았는데요 하시는 거는 제가 뭐 집에서 클릭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미리 걸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매번 그리고 3에서 5% 톡방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그것도 전량 매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비중만이라도 남겨놓으시라고. 근데 또 오늘 물론 이제 우리 파이어님은 그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그 충분히 상갓집 그런 거면 당연히 주식보다는 그런 게 먼저죠. 이해는 합니다만, 미리 이제 다른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톡방에서는 3% 5% 되면 비중 일정 부분 입절을 해 두세요. 지금 37종목 공략해서 34종목? 33종목. 한 종목은 부합. 33종목이 최소 5%, 최소 5%예요, 최소. 잘 간 거는 40%, 50%. 얼마 전에 지금 브레인즈 컴퍼니가 29.45% 주고 다 7, 8, 기본 7, 8% 이렇게 주는데 왜 분할 매도를 안 하시는지요? 분할 매수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공략가 위에서 기억합니다. 저 10원 위로 잡은 것도 저는 제 기준으로는 얹잖아요. 제 돈 아니에요. 제가 높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공략 들었을 때 얼마나 이해라고 하면 이하에 잡아줬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게 사소하지만 수익률로 직결되는 거고, 또 마인드 자체가 내 포트에 플러스로 빨간색으로 시작하느냐 파란색으로 시작하느냐 달라진다니까요. 사소한 차이긴 한데, 그래서 분할 매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방에서 적어도 이거 하나는 배워가세요. 제가 지금까지 10월 20일부터 공략 드리면서 3% 이상 급등락 이어져 가지고 매수기에 없던 종목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 이상 올라가서 매수기에 없던 종목도 없고, 3% 이상 올라가서 그 위에 당일 시세 어느 정도 보이려고 하는 거 드린 적도 없고, 다 눌림에 기법 적용된 종목도 수급 확인하고 유의미한 스마트머니 흐름 확인하고, 그죠? 잘못 들으셨죠? 없어요. 정말로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으시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만 이거 공략 드리고, 이런 손익비를 남겨 드리는데, 그리고 손실 종목을 누가 오픈을 합니까? 톡방에서 어느 방에서 나 이렇게 해서 손실 본 종목이 있어요 하면서 SBB테크를 제가 한 진짜 30번 언급 드리면서 이거 올라갈 거예요. 차트 뭐 협동 로봇 관련해서도 하모닉 감속기 관련해서도 제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홀로 매매하실 때 과연 일찍 매도해서 아까운 적과 손실을 걱정하면서 손실포 확대되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걱정하는 것, 적어도 제가 운영하는 이 톡방에서 이 종목들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전자 일찍 매도해서 조금 아까우신 그런 아쉬움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수익률, 수익비, 손익비가 증명을 하고 있고, 제가 기법 관련해서도 이데일리 가서 할 건데 다들 어느 정도 아시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그런 부분 좀 오래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텐데, 혹여나 이해가 잘 안 되시고 하시는 분은 방송 보시면 됩니다. 방송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언급드리면서 실제 우리가 기법 적용해서 올린 수익률도 오픈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기법을 적용한 종목들 오픈을 할 거예요. 분할 매수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오늘 이제 분명히 저 기억합니다. 10원 위에서 잡으셨고 혼자 욕심나셔서 드림시큐리티 장 중에 4.8이 줬어요. 오늘 당일날 그분은 또 욕심나신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공략가 위에서 추매를 하신 것 같고, 그러지 마세요. 매수 자체도 분명히 3,300원 아래로 3,270원, 65원인가까지 내리는 구간이 있었고, 매수기에 충분했고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었고, 내일 더 눌릴 수도 있어요. 분할 매수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거 매수하신 분, 드림시큐리티 매수하신 분 자수하시고 4.82%면 제가 말씀드린 3에서 5% 구간에 들어가요. 이거 비중 뭐 적어도 20, 30%라든지 50%라든지 익절 못하신 거는 반성하시면 됩니다. 남겨놓으신 것과 수익을 일단 챙겨놓은 것과 못 챙긴 것과 내일 시장 마주하는 느낌 자체가 다르실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는 제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못해요. 매매 자체는 이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대응 자체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고, 머리가 최근 시장 주도 테마 우선순위 상승률 10% 이상이고 거래대금 100억 이상, 단발성 테마 제외한 이거 테마 조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 관점으로 간단하게. 이거는 AI 챗봇 장난 아니죠. AI 붙으면 요즘 스치면 다 가요. 챗 GPT 관련주가 이제 한커미드, 브리지텍, 코난 테크놀로지, 특히나 코난 테크놀로지, 모델 솔루션, 솔트록스, 이스트 소프트, 비플라이 소프트, 비트나인, 플루토 마인즈랩, 핸드소프트.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거 기억하는데 솔트록스 어느 정도 비중 반 정도는 익절하시고 가지아님인가로
기억하는데 뭐 반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뭐 그런 관점 드렸었는데 갖고 계신 분들 꽤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 AI 섹터 관련해서는. 이것도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그거 남겨드린 거 톡방에 남겨드렸죠. 그 전에도 브레인즈 컴퍼니 관련해서는 이제 일봉 주봉 확인시켜드리고 더 갈 것이라고 언급드렸고, 그리고 주말에도 제가 이슈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 관련 호재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야심차게 불타기 언급드렸었는데 오늘 막상 그거 못했죠. 이거 제가 이제 언제냐면 1월 29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대통령까지 언급한 챗GPT,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관련하여 우리 포트의 브레인즈 컴퍼니 기법 종목으로 1월 17일 8,250원 아래로 진입한 종목, 눌리면 보유하신 분들은 불타기, 이미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신규 진입 타점 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 10%? 장중에 더 오르긴 했는데 10% 올라서 마감했죠. 불타기랑 신규 매수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좀 아쉽긴 한데, 좀 관련해서 AI 챗봇 관련해서는 지금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가격 부담 있는 거, 뭐 재무 비율 따져서 파워 PBR 따져서 지금 주가 부담 있는 상태는 어느 기업이든 여기 언급된 종목 대다수 부담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주식은 뭐다? 찍히는 수치보다 기대감으로 가는, 이슈로 가는, 테마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미래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예측하기가 어렵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볼 때는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충분히 이제 들고 계셔서 좋은 수익권일 거예요.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비중 차근차근 분할 매도로 익절해서 어느 정도 챙겨 두시고, 나머지는 나머지 일정 비중은 더 갖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챗 GPT랑 AI 챗봇, 챗 GPT 그리고 AI 제가 묶어서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고, 다만 이 섹터도 AI 챗봇이랑 마찬가지예요. 가격 부담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 가격 부담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라서 똑같습니다. 관점은 줄 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챙겨놓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이제 화장품도 아니고, 화장품이랑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오늘 중국 시장 흐름 자체가 리오프닝이 좀 빠지고 기존 과대낙폭 보였던 IT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몰렸어요. 우리 시장도 오늘 화장품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렸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그런 관점에서도 봐도 그렇고, 물론 차후에 충분히 이제 중국 경기 더 살아나고 보복 소비니 그 코로나 기간 동안 892조에 육박한다고 해요. 저축해둔 중국인들이. 그게 이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892조 정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이제 그 보복 소비 관련주도 그렇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제 단기 기간 조정이 있다가 차후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만 놓고 봤을 때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랑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 FSN도 있고 우리기술 트레이드도 있고 서울옥션도 있고 한국정보인증도 있는데, 우리 포트에 뭐가 있죠? K옥션이 있죠. K옥션도 충분히 좋은 수익 구간이긴 한데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FT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각받지 못한 종목들이 여럿 있고, STO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종목들. NFT 플러스 추가로 게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게임 관련주들 긍정적인 관점 드리는데, 게임도 해서 내일 장 중에 톡방에서도 그렇고, 기법 종목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외 시장에서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들 볼게요. 대부분 많이 빠지는데 브레인즈가 3% 정도 빠지고,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최근에 들어간 종목이고 한 2%대 약수익권 주고 지금 거의 보합권으로 빠져 있는데, 기법 종목이죠. 딱 드러나죠. 티가 나죠. 내일 시장 보고 한두 종목 정도 더 차익 실현하는 종목이 나오면 신규 종목으로, 기법 종목으로 공략하는 걸로 할게요.
이게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일지 게임주일지 NFT 관련주일지는 아직 조금 더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픈해도 지금 뭐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외에서 매수하실 거 아니니. 끝났구나. 끝났으니까 그 새 섹터 혹은 그리고 내일 추가적으로 뭔가 시장 흐름 보고 충분히 매기가 쏠릴 것 같은 섹터나 기사가 되는 이슈 포착되면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베스트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올해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한테 먼저 선점해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녹록지 못하네요. 아무튼 많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간이 얼마나 되든 뭐 그 목표 수익률을 뭐 500% 잡든 5000%가 됐든 그 달성할 때까지 케어를 해드린다는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더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톡방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에서 채팅 누르시고 이거 오픈 채팅 말꼬리표 2개 누르시고 태그 검색에 오은택 누르시면 됩니다. 오은택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오은택 전문가의 오늘도 주식 성공 클릭하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고 비밀번호 4019 누르시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1월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이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행 수요, 보복 여행 수요도 그렇고 지금이 역실적 장세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LG 이노텍이 등 삼성전기 등 실적 쇼크 난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는 예상 밖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까지 해서 주주 환원책 확대 뭐 그런 이슈로 해서 강한 상승세 보였고 그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뽑히면서 견조한 상승세 보였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실적 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실적 더 잘 뽑힐 만한 종목들을 선별하시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난티 좋아요. 1년 매출 1조 목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행 수요 증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미 어려운 시기에 플랫폼 확장을 충분히 해놨고 분명히 이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건데 시장에 부침이 있고 업황이 어두웠을 때 미리 이제 벌어놓은 금액으로 언젠간 이게 코로나19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이제 팬데믹 지나서 지금처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하듯이 어느 정도 감소세 보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일상생활 복귀할 거고 우리가 이제 억눌렸던 여행 뭐 소비도 소비지만 여행 증가할 거고 그런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플랫폼 투자도 많이 해놨고 실적 호전주예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크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7,250원 아래로 들어간 종목인데 일단 주봉상 추세 전환하는 거 보이시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주린이가 봐도 얘가 지금 추세를 전환하는구나. 오지선 타고 보이실 거고 일단 일봉상으로 봐도 이때 이거는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기법에도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기존의 거래량을 33배 정도 상회하는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 기준 12.78 기록했다가 눌리면서 10%대 마감했고 이때 영망지형대 띄우고 이때도 5일선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이거는 5일선 매매 하셔도 되는 종목이고 일단은 업황이든 역실적 장세에서 실적 잘 뽑힐 좀 많은 종목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업황이 어느 정도 단번에 종목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기준으로 7,250원 아래로 진입해서 수익권이기도 하고 원래 들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충분히 더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1차 저항 정도는 지금 주요 매물대 위에 상방도 가벼워요. 상방 매물대도. 근데 여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481선이 8,570원 정도 되는데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염려치 마시고, 그리고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기법에도 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역실적 장세에서 실적 호전주, 그리고 지금 에로가 장난 아니죠. 에로 AI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전일자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던 배터리, 그리고 우주, 이 섹터가 어느 정도 에로가 먼저 갔고, 오늘도 전일자의 시세가 꺾이는가 했더니 안 꺾이고 오늘 더 갔죠. 챗 GPT도 그렇고 AI 범주를 묶을 수 있는데 관련 종목들 시세가 또 나왔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승세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 둔화가 되는 게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였다는 거. 그 안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SBB 테크도 있었다는 거. 로봇 보이시죠? SBB 테크. 우리가 30% 이상 수익권 기록한, 순식권에서 수익권 기록한 종목.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즈 컴퍼니.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거 유튜브 종목으로 올려드렸죠. 그리고 클라우드 AI 관련해서 AI 관련주로 뒤늦게 부각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보면서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대로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150원 아래로 진입을 했죠. 8,150원 이쯤. 이거 기법 종목이고, 기법이라고 이거 써놨죠. 뭐 이때 전에 있었는데 이때보다는 이때 한 번 더 보면서 명확해졌고, 이때 현금 비중 이제 오늘 계속 강조드렸죠. 다음 주에 다소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1월 2일부터 기장을 했고 무려 6조 8천억, 6.8조 정도 순매수세가 이어졌어요. 제가 이제 이거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개인의 수급으로 오르는 장이 아니라 외국인의 매번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순으로 수익률이 매겨지죠. 1등은 항상 외국인이에요. 자본력, 정보력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처럼 추격 매수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력도 뒷받침되고 공매도도 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경험칙으로 봤을 때 어떤 시장을 바라볼 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지금 여기 노란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장은 조금 더 봐도 되고 개인이 주도하에 올린 시장보다는 단기일에 뭔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확률이 더 적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외국인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기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이것도 경험칙으로 말씀드릴 때 얘네들이 계속 우리 증시를 코스피 기준 3,000선까지 올릴 일은 만무하고 언젠가는 차익 실현에 나설 텐데 그 수량을 많이 이제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기술적 분석을 해봐도 전 저점 거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 라인에서 매번 그 11월도 그렇고 12월 초에도 그렇고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맞고 떨어지고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형태를 띄었어요. 이 주요 라인에서 맞고 이제 낙폭 상승폭 축소하는 흐름 보였는데, 이게 오늘 당연히 미국 시장 흐름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 단기 눌림 이런 게 보인다면 우리는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는 물량을 차익 실현에 대거 나설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이제 1월 효과로 타이틀을 붙여놓긴 했는데 보면은 수급만 보면은 외국인 효과예요. 외국인 효과.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말에 비해 원달러 환율이 1231.30 금일 마감 기준으로 많이 하향 안정세 됐고, 그럼 외국인 수급 여건 자체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많이 담은 상황이고, 저가 메리트 있던 종목들 대다수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많이 담긴 했는데 많이 담아놓은 상태라서 지금 이게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물론 지금 미국 시장 경기 침체를 누구나 다 얘기했었고 실제로 아직도 그런 가능성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골디락스라는 얘기 매체를 통해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기 침체하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간밤에 발표된 그 미국 4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찍혔고, 그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세에 이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로 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략한 종목,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2,500 라인 지금 오늘 못 뚫고 안착 못하고 마감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연속적으로 한번 또 눌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번 재차 도전을 했는데 크게 빠졌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파이어님 현금 잘 만드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평소에 우리는 개별 종목 공략 종목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자라고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서 어떨 때는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개념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딱 이 시점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저가 메리트 있던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수급적인 것 봤을 때 기관은 거의 중립 포지션을 취했는데 외국인이 거의 주도하에 많이 담았고, 이거를 언제 쏟아낼지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충분히 지금 보면 제가 이거 뭐 자랑 겸 띄워드리는 거긴 한데 10월 20일부터 여러 종목들로 충분히 수익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까지 해서 뭐 선주권 종목도 있지만, 이것만 잡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일이지만 충분히 이제 승률도 그렇고 손익비도 그렇고 잘 뽑고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시장 대응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놓은 거를 또 어느 한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현 시점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을 대거로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침체도 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관점, 다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최근 기사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1년 안에 뭐 20만 명 해고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고 대비하고 슬림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경기 침체 우려했던 것만큼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덜할 것이다. 그래서 하방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관점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이렇게 좋은 수익 남겨놓은 거 한두 번 매매 실수하고 그러면 또 본전에 가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염려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현금 비중 확보, 일정 현금 비중 확보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확보해 놓으신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정도를 따라가야 되고 정도 매매 해야 돼요. 욕심 나셔도 절제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결국 길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한데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진 라인.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뚫고 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오늘 시장 이제 또 보면은 AI, 에로 배우에서 애가 더 갔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게, 어제 AI랑 로봇 섹터가 갑자기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많이 떨어지길래 2차전지 그걸 담았죠. 갑자기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 여전히 기법에 걸려있는 종목이고 8,240원 아래로 공략한 종목, 이건 기회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시점을 전일자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AI이던 기존의 로봇이던 충분히 제 기준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가격 부담 있는 상황에서 급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그 수급이 어디로 들어갔었냐면, 뭐 반도체도 있었고 뭐 자동차도 있었지만 2차 전지에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게 보여서 우리 2차 전지 관련 주로 편입을 한 것인데, 오늘 이렇게 또 큰 상승세를 보일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예측을 할 수 없었는데,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포트에 브레인 컴퍼니가 있었죠. 오늘 한 연휴 제외하고 6거래일 정도 됐는데 25.77%면 좋은 수익권 드린 것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나무기술, 뭐 소프트 캠프 이걸로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클라우드 관련주, 개별 이슈, 미래반도체 제가 이제 장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상장한다고 첫날 따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타코미디어, 그리고 하이딥, 샌디오, 드라마 예능 제작 활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관련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른 종목들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법 종목 먼저 오픈해 드린다고 했죠. 일단 AI, 로봇, 배터리, 그리고 우주, 여기에 이제 반도차라고 있는 반도체. 이거 제가 이제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반도체 섹터 여러 번 말씀드릴 때 그 업황 어렵다 할 때 한참 이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반도체 업황 어렵고 경기 침체에 더불어서 재고 누적 이슈도 있었고, SK 지난 이제 연말에는 SK 하이닉스 감산 그런 이슈도 있었고, 올해 들어서 침체를 겪을 거다, 어려울 거다. 근데 이제 뭐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재고 누적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 AI 관련해서 결국 AI 관련 뭐 시스템, 디지털 관련된 것에 모든 것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다. 뭐 그런 호재성 기사, 그 상방 이슈 기사가 더 이제 보이면서 반도체도 반등을 잡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을 잡고 있고, 이게 이제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반도체 섹터가 대부분 그래요. 남들이 경기 뭐 침체를 말하고 어렵다고 할 때 시설 투자든 뭐 키펙스 확대든 해 놓고 계속 성장을 해왔고, 지금 그런 관점에서 벌써 재고 누적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 들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이제 에로 배 다음에 반도체도 더 온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해놨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는 이제 대형주 현대차, 기아가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고, 그로 인해서 뭐 주도 환원책,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죠. 그런 이슈들 동반되면서 이제 그 하단의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도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관련해서도 선별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가는 종목 없어요. 계속 가는 섹터 없고, AI와 로봇이 언젠가는 이제 꺾일 텐데, 뭐 단기 눌림에 끝일지 아니면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정확히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고 이 수급이 그 이후에 뭐 배터리로 갈지 반도체로 갈지 자동차로 갈지, 아니면 이 위에 말씀드린 인프라 관련주든 중국 리오프닝에 더 힘이 실릴지, UA 관련주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다시 여기 제 상승세를 주도할 수급을 만들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차트는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차트는 티가 나겠죠. 주요 수급 스마트머니들 들어와 있는 거, 뭐 기법을 통해서건 계속 활발하게 뭔가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고, 지금 1월에 이 정도 반등이 뭐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지만, 이거 주봉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 볼 땐 되게 커 보이잖아요, 이 반등이 1월 효과가. 근데 주봉으로 보면 보세요,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해요. 2180에서 한 300포인트 올랐네요.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이 떨어진 걸 생각해 보면 6월 고점 3300선에서 2100선까지, 3300에서 2100이면 1200, 그죠? 1200, 그냥 4분의 1이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4분의 1 정도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에 그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 많은 거, 과반수 이상인 거 어찌 보면은 당연한 상황이기도 한데,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SBB 테크를 계속 이제 이야기거리, 안주거리로 사용할 텐데, 뭐냐면 포트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도 거기서 그건 있어요. 기간 투자를 뭐 신용 미수 안 쓰시고 충분히 뭐 1년이건 2년이건 괜찮다, 나는 뭐 손절 이런 거 내 사전에 손절은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상패 리스크만 피하면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제 기사, 제 가슴을 울린 기사, 가치 투자의 대가 찰먼 거도 포스코 10년 투자하다가 손절했어요. 그런 종목 만약에 내 포트에 있다, 그러면은 골치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싸게 안 보이는 종목들, 뭔가 실적도 안 뽑힐 것 같고 뭐 수급도 시장 소외주격으로 움직이고, 뭔가 업황을 봤을 때도 어둡고 반등 여지가, 근데 이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30%다, 근데 그거를 손절을 치고 과감히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뭔가 그런 실력이 뒷받침되면 당연히 저는 어떤 정도 포트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코스피 차트인데 거의 이제 코스닥 종목, 우리 스몰캡 종목을 많이 공략을 하죠. 보시면 돼요. 11월에 어떤 장이었는지. 딱 이쯤에서 이쯤이에요. 그리고 12월까지, 12월 초까지. 물론 그 중반까지는 살짝 오르는 장이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기법을 통해서 오히려 횡보장에 더 수익이 좋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연한 약 반등세 보이는 장보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포트에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래요. 조금 비중을 덜고, 근데 그 이전에 그걸 확인하셔야지. SBB 테크라는 종목처럼 뭔가 싸게 보이거나 모멘텀이든 그 시장에 뭔가 수급이 확연히 들어오는 섹터가 아니면 좀 고민을 해보시고 과감하게 비중을 조금 더 덜으셔서 단기 매매, 제가 이제 단기 스윙을 하잖아요. 이상적으로 됐을 때. 물론 더 이제 추가적으로 기간 투자가 된 종목들도 나오고 그러고 있긴 한데, 그래도 결국 이제 수익 전환하는 종목들이 대다수니까 이 수익률이 뭐 최소 기준 3%로 잡아서 뭐 89%, 5%로 잡아도 81%, 이제 10종목 중 8종목, 9종목은 다 유의미한 수익권 최소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근데 대부분 뭐 3%, 5%가 없죠. 뭐 적게는 7%, 많게는 뭐 3, 40%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CIS 예전에 이거 예전에 우리가 공략해서 한 그렇게 크게 먹지 못한 종목인데 2차전지 관련해서 CIS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2차전지 지금 테슬라 노이즈 많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SB테크가 이제 계속 빠졌잖아요. 우리 포트에 거의 30%, 마이너스 30%까지 갔나? 더 갔나?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추매 시점 아닙니다. 추매 시점 아닙니다. 계속 그랬죠. 그러고서 이제 추매를 못 잡아드리는 건지 안 잡아드리는 건지 비밀입니다. 어쨌든 추매 없이도 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추매는 확률이 높아지는 추매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래량도 확인해야 되고, 캔들이 연속적으로 양봉 캔들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또 봐야 되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보면은 제가 옆에서 이제 지인들도 그렇고 보면은 내 포트에 만약에 마이너스 뭐 50이 떠, 60이 떠, 그럼 그 수치를 보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들어간 비중만큼만 조금 다 봐도 예를 들어 마이너스 60이었던 게 마이너스 30이 돼버리니까. 단기간에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그런 거는. 또 빠지면 진짜 신규 매수보다 더 중요하고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고 결국 내 계좌에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건 추매 타이밍인데,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험칙으로 봤을 때 손실을 보는 종목이 많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현저히 매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그건 매번 보면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갖고 있는 종목들, 손실 가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신규 매수는 매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법으로도 말씀드리지만, 급등 기사 따라가고 뭐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급등 장대 세웠을 때 위에서 따라가고 하는 거는 최대한 이제 절제시켜 드리고, 뭔가 그게 아니라고 길이 그거는 안 된다고 이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릴 테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이제 다른 분들은 여기 이 방에 안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매매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좌가 이제 사르르 녹는 거 경험하실 거고, 그리고 떠나실 거고. 추매 타이밍은 결론 말씀드리면, 추매 타이밍은 진짜 신규 매수 타이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종목이 내가 추매를 했을 때 과연 업황이든 뭔가 재료든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그 매수를 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투자로 성공하려면 한 번쯤 뭔가 예쁘게 포장해서 기간 투자인데 그냥 진득히 엉덩이 무겁게 기다려 보는 것도 좋긴 해요.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했을 때는 추매를 하는 것인데, 그 추매 타이밍이 결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쉽게 잡기 어렵고, 거기서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는 건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지도 봐야 되고, 연속된 양봉이 몇 회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그때 당시 어떤 이슈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양봉이 떠지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지 그 이슈의 크기, 재료의 크기도 봐야 되고, 이 시간을 내서 추매 관련된 얘기를 한번 또 따로 진득하니 드려야겠네요. 오늘은 이제 챙길 거 챙기셨으니까, 드림 시큐리티는 관종에 일단 넣어두세요. AI 훈풍, 챗 GPT 훈풍이 보안 섹터로 충분히 옮겨갈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릴 때는 실적 호전주예요. 그리고 차트도 괜찮고. 그러면 제가 공략 타점 따로 드릴 거니까 먼저 또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